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2일 정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3.95% 하락한 77,8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무증한 바이오주들과 며칠 동안 제가 좀 비교를 했는데요. LB는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최근 무상증자를 한 동구바이오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시면 이날 갖고 있으면은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였는데, 얘 같은 경우도 그랬고 셀리버리도 마찬가지 모습이었는데 이 전날까지는 상승을 해줬어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갖고 있으면 이제 오늘이 되겠죠. LB로 치면 되면 LB와 비교하면 오늘이 되겠는데, 이날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크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동구도 그렇고 셀리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이날 보유했으면은 이제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데, 크기 올라갈 수 있는 이 기울기가 LB는 살짝 얘네들보다는 작은 약간 그런 차이점을 보여줬어요. 보시다시피 약간 기울기가 좀 차이가 있죠. 어찌되었건 LB는 이렇게 큰 상승은 안 보여줬습니다. 여기 동구랑 셀리랑 비교하면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걔네들보다는 변동폭이 좀 작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보유하시면 무증 받을 권리가 생기시고요. 한 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 더 받을 수 있고, 10주 갖고 있으면 10주, 100주 갖고 있으면 100주, 50주 갖고 있으면 50주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매수하는 사람은 이런 혜택이 없으니까 가격이 지금 가격에서 절반 떨어진 가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권리락인데, 월요일은 오늘 77,800원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딱 절반 가격인 38,900원, 38,900원에서 동시 호가가 시작이 되는데요. 셀리도 그랬고 동구도 그렇고 보시면 뭐 100%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갭상승을 좀 크게 했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갭상승을 크게 했거든요. 시가가 22% 떠서 시작을 했고, 셀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당시 때 얘 같은 경우는 약 14.5%, 14.5%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하튼 100% 이렇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최근 무상증자한 바이오주들은 권리락 날 갭상승을 좀 크게 했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계좌상의 마이너스가 더 크게 나오실 겁니다. 그 이유는 무상증자를 해서 권리락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격은 38,900원부터 이제 동시효과가 시작이 되는데, 가격은 이렇게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는데 주식 입고는 안 되셨잖아요. 주식 입고는 4월 1일 날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계좌상의 마이너스가 좀 더 클 겁니다. 이 점은 유의해 주시고요. 대신 4월 1일 날 주식이 입고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걸로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무증 절차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요. 사실 무증한 배경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16 사태가 갑자기 터졌고, 이 단기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증자 전략이라는 거를 회사는 선택을 했고요. 이제는 무상증자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본질 가치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리보세라닙의 본질에 대해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나왔죠. 리보세라닙 국소 진행성 위암 환자 병용 임상에서 다시 한번 완전 간해가 나왔는데요. 어제 제가 K3 배츠에서 주주연대 아임주주 주가행에서 텔레그램을 만들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 유효한 정보들을 많이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저께 7시 약 50분쯤에 이런 글이 공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더브프레스에서 어저께 발간된 뉴스인데, 이게 사실 오늘 이제 뉴스화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오늘 뉴스인데, 어제 궁금하시다고 문의하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좀 시간이 없어서 댓글창에 사이트 주소를 못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댓글 보시면 제가 사이트 주소를 좀 올려드릴게요. 아니면 K3 배츠 가셔서요, 이렇게 곧장 들어오셔도 됩니다. K3 배츠 여기 자유토론방 들어가셔서 이거 누르셔도 됩니다. 어찌되었건 주주연대 주가행에서는 LB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텔레그램을 만들었고요. 각종 학회, 임상 소식, 뉴스 등을 전달해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공유를 해주니까 많은 분들 유용하게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뉴스를 살펴보시면요, 일단 완전 간해가 나왔는데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다른 바이오가 만약에 또 완전 간해가 나왔다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날라다닐 텐데, LB는 좀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이런 말도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많은 완전 관해가 나와도 못 간다면 진짜 이제는 리보세라닌 먹은 환자가 관 뚜껑을 열고 나와야지 진짜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웃픈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완전 관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약은 효과가 좋다라고 들리겠고 그만큼 본질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리보세라닙의 본질에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H1B는 중국에서 수행된 리보세라닙과 다수 세포 독성 항암제 연구 임상 결과 국소 진행성 위암 환자에게 완전 관해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조에서 했네요. 국소 진행성 위암 환자 7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임상에서 현재 표준 치료법 중 하나인 플로트요법과 리보세라닙을 병용 치료한 결과 첫 번째 플로트요법 플러스 리보세라닙을 복용을 했더니 완전 관해가 4명이 나왔고요. ORR, DCR 이런 우월한 결과치를 보여줬고요. 대조군이죠. 플롯 용법만 단독으로 시행했던 걸 봤더니 완전관에는 1명이고 그리고 ORR, DCR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훨씬 더 월등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추가 연구를 더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리보세라닙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생혈관 그리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세포를 정상화하는 데 뛰어나다. 첫 번째 신생혈관 그리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두 번째 면역세포를 정상화한다. 그래서 범용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게 LB의 최대 장점이겠죠. 특히 면역 항암제랑요. 그래서 현재 2015년 위암 치료제로 시판된 후 7년간 1조 이상의 매출을 현재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병용으로 하니까 더 좋으니까 앞으로 적응증 확대가 더 기대가 되는 LB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텔레그램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개 더 주요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뉴스는 나오지 않았는데 항서제약의 플로파립이랑 그리고 리보세라닙이 병용으로 중국에서 임상을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참고로 항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LB랑 거의 이제 형제 기업인데 LB 입장에서는 항서가 리보의 임상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B 입장에서는 임상 좋은 것만 갖다 쓰면 돼요. 결과치가 좋은 것만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점이 많이 있죠. 시간 그리고 엄청난 자금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캄렐리주맙이랑 간암 1차 치료제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 연말쯤에 탑라인이 발표될 겁니다. 그거 말고도 캄렐리주맙이랑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적응 중으로 임상을 하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위암 1차 치료제도 기대는 됩니다. 그런 예측치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서에서 하고 있는 항암 파이프라인, 항암으로요. 암 관련해서는 첫 번째 잘 아시다시피 캄렐리주맙이 있겠고 두 번째는 리보세라닙이 있겠고 세 번째는 파이로티님, 이거는 L생에서 사왔죠. 그리고 네 번째 플로조파립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보세라닙이랑 병용으로 중국에서 임상 2상 전리선암을 시작을 했습니다. 플로조파립은 PARP 억제제로 이제 리보세라닙과 궁합을 한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적응증 확대 그리고 항서와의 협업이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 말고 이렇게 쭉 더 보시면요. 이제 이거는 그거죠. 캐나다 직접 재산권 사무소에서 지난번에 폴젠 박사한테 우리가 리보세라닙의 원천 권리를 사왔죠. 이제 캐나다에서도 권리를 이제 LB가 갖게 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었고요. 그거 말고도 등등등 여기 좋은 것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에 여기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많은 정보를 올린다고 하니까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나름 단기 이벤트로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증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증선이 개최 건이었었죠. 근데 증선이가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측치는 첫 번째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도 실패라고 하지 않았는데 과연 금융기관이 실패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NDA 절차를 잘 숙지하지 못해서 생긴 해프닝이
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기가 좀 실리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고의 석학들도 실패가 아니라고 판정을 했고 또 이와 자세한 여러 가지 이슈가 된 건 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아마 혐의를 찾기는 힘들 거는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찌되었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2.16 사태로 LB는 시총이 2조가 날라갔고 또 그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이 투심이 악화가 됐고 코스닥 약세를 불러일으켰는데 과연 이 사건의 책임자인 금융당국이 책임론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결론 나든 일단 금감원은 시장 질서 교란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증선이가 연기가 되고 있는지 해명도 없고요. 사실 왜 언론에 흘러가면 안 되는 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해명도 없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잠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금감원 내부에 이렇게 알력이 있는 것 같은데 금감원은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보다는 그저 자기들 밥그릇에 더 신경 쓰고 있지 않나라는 모습이어서 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2.16 사태의 시발점이죠. 이 글을 쓴 이땡땡 기자 그리고 조땡땡 기자가 있는데 이땡땡 기자가 또 글을 썼습니다. A 부국장의 편을 드는 그런 글을 썼는데요. 글쎄 이 기자는 정반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저 누구 한 편의 말만 쓰는 그런 기자로 보여집니다. LB 때도 그랬고요. 이번 금감원 내용권도 그렇고 일방적인 주장만 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럼 이번에 금감원에서 제보한 사람이 A 부국장 내지는 A 부국장 라인으로 여겨지게 되는데요. 물론 추측치이긴 합니다. 아니면 이 땡땡 기자가 반전을 너무 좋아해서 시선을 이쪽으로 일부러 몰리려고 그런 글을 썼는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본시장 질서 지키셔야 할 분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그저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한다는 게 솔직히 좀 창피하네요. 이번 한 주 나름 이벤트가 많았던 한 주였는데요. 나름 두 개의 이벤트가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LB의 본연적인 가치가 좀 더 중요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장밋빛 미래를 좀 전에 아까 뉴스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 같고요.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길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